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파견업법에 대해서 근로자 파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구인자가 있고 구직자가 있겠죠. 구직자는 이제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고 구인자는 기업이 해당이 될 텐데 이 세상에는 많은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많은 직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놀고 있는 사람도 많죠. 그와 같은 것은 적재적소를 찾는 과정에서 이제 그걸 잘 연결해 줄 곳을 찾지 못해서 실업 상태인 경우도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제도적으로 만든 게 이제 유료 직업 소개소라든가 직업 정보 제공 사업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해진다면 근로자를 파견하는 근로자 파견업이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업이라는 것은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으로서 법률적으로는 파견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가 유지되면서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자 기업에게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의 지휘 명령을 받아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기업에서 어떤 A라는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데 그 A라는 사람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직접 채용하지 않고 근로자 파견 업체로부터 중간 다리를 껴서 채용을 한다. 그럼 과연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왜 갖느냐? 이것은 이제 고용의 유연성을 위한 거죠.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아주 잘 될 때는 많은 인력이 요구되지만 또 사업이 좀 저조할 때는 인력이 이제 많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근로하고 있는 근무자를 이제 퇴직을 시킨다는 게 노동법 위반의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적 요소가 많다 보니까 고용의 유연성을 위해서 파견업을 통해서 파견업체를 통해서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많이 필요할 때는 많은 인력을 파견받고 많이 필요치 않을 때는 인력을 최소로 파견받을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제도가 이제 노동자에게는 불리한 제도고 기업 중심적인 제도라고 해석이 돼서 많은 근로자들이 이제 거부감을 가졌고 노동단체들이 데모도 하고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 이 세상이 변화되는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그거를 막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엄격한 기준에 근거해서 근로자 파견업법을 파견업을 등록한 업체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 파견업 등록이 좀 많이 까다롭죠. 가장 까다로운 점을 이제 들자면, 첫 번째로는 상시 근로자가 반드시 5명이 근로자 파견업체에 있어야 됩니다. 그 상시 근로자라는 의미는 4대 보험을 가입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을 갖춰줘야 되겠죠. 개인 사업자라면은 잔고증명,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1억 원이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한 7평 내외의 사무실을 갖춰야 되고, 이와 같은 것을 준비한 다음에는 서류를 내서 그 사무실이 소재되어 있는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정관,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다음에 사무실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는데, 신청인이, 그러니까 대표가 외국인이다. 그럼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외국인일 때는 그 외국인이 거주하는 그 국가로부터 범죄 사실을 확인받고, 우리나라인 경우 우리 국민이 이제 범죄 사실을 기본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범죄 사실을 확인을 받고 그 확인받은 문서를 제외 공간에서 공증
법에 따라서 공증받은 이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행업도 그렇고 근로자 파견업도 외국인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의뢰를 안 받고자 합니다. 이유는 이렇게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제외 공간으로부터 공증까지 받는 이 절차가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번거로운 절차를 감내하면서라도 외국인이 대표로서 하고자 한다면은 이제 도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류와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 파견업을 할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제조업에 직접 생산하는 공정에 파견을 한다든가, 건설 공사 현장에 업무할 사람, 항만, 철도, 수산, 도매시장의 하역 업무, 또 선원법에 의한 선원,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위험한 업무, 또 진폐 예방 및 진폐 근로자 보호법에 규정된 분진 작업장,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건강관리 수첩이 교부되는 대상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 관한, 또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의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전하는 업무, 이런 데는 파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요양보호사는 이제 파견업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제한되는 것은 파견업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근로자 파견업을 등록하시는 분들의 트렌드는, 과거에는 이제 약간 종합 파견센터라고 했다면 지금은 특화된 이제 특정 업무 위주로 파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모델 파견업, 뭐 간병인 파견업, 요양보호사 파견업, 보육교사 파견업, 여러 가지 이제 그 특정 업종에 한해서 파견을 하는 근로자 파견업을 등록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 최근의 경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근로자 파견업을 등록을 해서 이제 사업을, 지금 사회 변화가 이제 평생 직장이라기보다는 파견을 통해서 유연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2024년 현재에는 고용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제도가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사회가 제도를 만들게 하도록 하기도 하는데, 근로자 파견업은 이제 초반에는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기업만을 대변하는 제도라 해서 노동단체가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근로 경향도 상시 근로보다는 이렇게 파견 근로를 선호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로자 파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업 등록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